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김희영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스트러글하고 있고요. 네, 미저러블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온 지가 이제 2년 반쯤 되어서요. 이제 일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들도 있고 계속 진행 중인 것들도 있는데요. 어, 오늘은 일단, 기존에 이제 제가 그 경험을 한 바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황 스테이터스를 제가 같이 공유해 드리고 제가 또 이제 있으면서 한 9월부로는 이제 그 이 연대 내에 이제 그 의생명 시스템 정보학교실이라고 있는데요. 그 정보학교실에 이제 공직 발령으로 소속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랩 세팅을 이제 새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맞춰서 제가 이제 랩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로 좀 개괄적인 내용들과 함께 이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제가 제주도에서 잠시 이제 강사 포지션으로 있었고요. 그 이제 서울대에서 학위를 하면서 이제 파견 근무를 했었고 원래 방사능 중앙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원래 인공지능에 관심도 많았었고 저 이제 학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분야 예, 사실 처음에는 이제 방사능조약과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연구를 하려다가 보니 아무래도 영상의학 쪽이 더 이제 할 것들도 많고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영상의학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됐었죠. 사실은 이런 체스트 엑스레이나 이제 맘모그라피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더마톨로지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이제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는 것들까지 모든 많은 솔루션들이 이미 나와 있고 적어도 이제 영상의 기본적인 그런 자동 판독 보조 형태로는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성숙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런 기술들이 성숙했다고 해서 인공지능의 의사를 대체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답은 이제 어,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맞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그 개별적인 태스크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어,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들이시겠다시피 굉장히 이제 많은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혹은 이제 그 임상적인 문제를 더 이제 잘 리파인해서 해결할지를 이제 앞으로 저도 연구 주제로 삼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의해서 이런 그 국한적인 이제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태스크들이 잘 되는 거는 잘 증명이 돼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재밌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감이 딱 오시겠지만 이 연구는 이 케이지 안에 이렇게 비둘기를 이제 한 마리 넣어놓고 그 앞에 이제 히스토패솔로지 영상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걸 이제 유방암 혹은 이제 비나인 예, 이제 히스토패솔로지 영상을 보여주고 이 비둘기가 이 그림을 보고서 이 파란색 파란색 박스를 이제 부리로 콕 찍으면 터치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부리로 콕 찍으면 파란색을 찍으면 비나인, 노란색을 찍으면 말리거넌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 맞췄으면 뒤에서 이게 모의가 나와가지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저희가 뉴럴넷을 학습시키는 것과 유사하죠. 일단 프리딕션을 하고 인퍼런스를 한 이후에 피드백으로 우리가 물론 이제 얘가 이제 뭔가 이제 그 계획 수정을 할 거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놀랍게도 한 달 동안 이렇게 꾸준히 시켜봤더니 보여준 사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90%까지 맞추는 수준까지 올라가더라. 어쨌든 비둘기도 눈으로 보고 뭔가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패솔로지 영상 자체에 주어진 패턴이 있다는 얘기고 그거를 꼭 인공지능이든 뭐든 우리가 이제 그 판단할 수 있는 이제 피저빌리티는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 외에도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 이제 남성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이제 호르몬 수치가 이제 많이 변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그 캔서에 대한 스페시픽한 안티젠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 연구의 가설은
그래서 그 소변이 이제 냄새가 변할 것이다, 미묘하게. 그래서 사람이 맡을 정도 아니지만 이런 군경같이 잘 훈련된 친구들한테 시켜보면은 구분을 할까? 시켜봤더니 잘 하더라. 이런 것도 유로피안 유럴러지에 퍼블리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개별 태스크를 잘하는 거는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태스크를 한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제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까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비둘기가 의사를 대체하나요? 비둘기가 병원을 차리면 그 병원에 가실 건가요? 물어보면 당연히 간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왜 인공지능은 개별 태스크를 잘한다고 해서 의사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실까? 굉장히 아직 하입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특히 이제 공학자로서는 기술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서 실제 우리가 임상에 쓰였을 정도의 연구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랩세팅 할 때 이제 의료 영상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이제 임상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연구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이제 고려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잘하니까 의사를 대체하면 되겠네? 아니면 혹은 뭐 개별 태스크를 이제 완전히 뭐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보조적인 수단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이 잘하는 면이 있으니까 의사를 도와주면 의학이 발전하겠네라는 질문으로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의학의 수준에서 좀 더 이제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연구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저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의학에서 쓰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고민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AI가 보조적인 수단에서 따라와주는 우리가 뭐 펀더스코프에서 이제 다이베틱 레티노파시를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원래 기존에 선생님들께서 못 하시는 거를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잘 하셨던 것들을 한번 따라가 보는 수준 혹은 그거보다 좀 더 잘하는 수준 정도 맞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뒤에는 뭔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이제 한번 인공지능이 조금 더 영역을 넓혀주면은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더 좋은 임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련한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온콜로지 케이스에 한해서이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요. 지금까지의 이제 그 어떤 클리니컬 디시전, 이 임상적 판단이 어떠한 이제 그 환자의 증상과 같은 그 레포트된 아웃컴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이제 데모그래픽한 인포메이션들 이런 것들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다 아다시피 이제 유전체 정보라든지 단백질 분자 정보, 의료 영상 정보와 같은 아주 굉장히 이제 매시브하고 리치한 인포메이션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그 JCO에 나왔던 페이퍼에서 주장하기로는 현재 이제 그 진료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판단에 고려해야 될 팩터들의 개수가 이미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번호 같은 것도 8자리인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8자리인 거는 사람이 그렇게 편하게 외울 수 있는 숫자 디짓의 어느 정도 한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제 그 뭔가 판단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팩터들의 개수가 이미 한정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다 한꺼번에 선생님들이 다 머리로 계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것이 뭐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영역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한번 인공지능으로 해결해 보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영상의학과가 이제 그 클리니컬 워크플로우에서 할 수 있었던 디텍션 영역, 우리 어떤 병변이 있으면 있다 없다, 병변이 어디 있다 정도에서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병변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과 이제 심지어는 그 프로그노시스 프리딕션까지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까지를 우리가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주로 잡아놓고 있는데 물론 이 영역들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시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 한번 잘 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의료 영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덴스한 인포메이션, 우리가 어떤 샘플링에 기반한, 국지적인, 리전 베이스의 그 인포메이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많은 인포메이션을 또 섹셔널하게, 3D 이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영상이라는 것은 결국 찍으면 찍히는 대로 나오는 아주 객관적인 인포메이션, 어떠한 그, 어, 임상적인 판단이라든가 바이어스가 걸려있지 않은 아주 객관적인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떠한 이제 그 프리시전 메디슨을 활용하기 위한 피노타이핑에 활용할 여지가 굉장히 높은 인포메이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머신 디텍터블한 이미징 피처, 사람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서프트한 피처들까지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잡아내서 도움을 줄이는 걸 목표로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 얘기 나오는 것은 기존의 CAD E 시스템, CAD 디텍션 시스템에서 우리가 컴퓨터 에이디드 다이어그노시스, 특히 이제 감별 진단까지 가능한 디퍼런셜 다이어그노시스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세브란스 내에서 그 갖추고자 하는 시스템도 기존에 이제 저희가 영상의학 분야에서 공부했던 스크리닝과 다이어그노시스 정확히는 이제 그 전 단계 영상에 대한 어떤 영상 소견을 판독하는 것에 이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어떤 다이거노스틱한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찾아내는 데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그 뒤가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미징에서 프로그노스틱한 바이오마커를 찾아서 옵티마이즈된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트리트먼트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상 소견을 통해서 리스폰스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서베일런스를 할지 아니면 테라피 자체를 어댑테이션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인공지능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제가 세브란스 내에 이제 구축을 하고자 하는 랩도 이런 연구를 이제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oncol로지 분야에서 이게 이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네이처 리브 캔서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제 페이퍼인데요. 그 중에 하나의 그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암의 과잉 진단 문제, 이 그래프에서 이제 그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이제 그 세로축은 이제 암 크기입니다. 어떤 암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돌런트해서 심지어는 그 환자가 자연사할 때까지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병변들이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악성도가 높아서 빨리 자라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은 환자가 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있는 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크리닝으로 암 발견하는 시기를 앞당겨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으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이제 암 발견을 조기에 더 빠르게 해주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암이라고 다 찾아주고 악성도를 구분해주지 못한다면은 어떤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과잉 진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암 발견, 조기 발견은 굉장히 좋아지지만 이로 인한 오버 다이그노시스는, 예를 들면 런 캔서에서는 앞으로 25%까지가 과잉 진단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리뷰 페이퍼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다 감별 진단까지 해주고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까지 찾아줄 수 있어야 이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지네틱 바이오마커나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들이 멀티오믹스로 있지만, 여기다가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얹고자 하는 게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기존의 바이옵시 베이스, 그리고 패솔로지, NGS를 기반하는 이제 이런 지노믹 바이오마커, 패솔로지에서의 바이오마커들 이상의 좀 더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줘서 환자들에 대한 스트리티피케이션을 해줄 수 있는 게 목표가 되겠고, 특히 이제 뇌종양 분야, 이제 브레인 캔서에서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프리시전 테라피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많은 바이오마커들이 이미 이제 지네틱 바이오마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거를 영상단에서 볼 수 있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세브란스 대에서 이제 안성수 교수님 등과 여러 가지 이제 분자 유전학 마커들을 저희가 이제 그 영상 피노타입으로도 구분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다양한 또 이제
간별 진단들, 단순한 이제 원바람과 메타스타시스, 레디에이션 네크로시스들 이런 것들까지 다 구분을 해서 치료에 대한 결정에 영상이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특히 이제 MRI, 멀티 파라메트릭 MRI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연구들이 실제로 이제 영상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그 구분을 해주는 게 feasible하다는 것들을 증명을 하고 있고, 곧 이제 퍼블리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블리셔 되면 또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패솔로지단에서 우리가 이제 히스토패솔로지 영상을 보고,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가 면역 항암 치료 시대가 되어서 이런 면역 항암 치료의 반응 예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로서 하나의 이제 그 튜머 인필트레이팅 인포사이트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패솔로지 영상에서 이제 이 맵을 그려내서 어느 부분에 이제 그 인필트레이팅 정도가 낮다, 이런 수준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이런 이제 그 튜머 인필트레이션 맵 자체를 영상단에서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솔로지와 이제 영상단의 어떤 이제 그 매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이렇게 우리가 영상단에서도 인필트레이션의 정도를 보고 리커런스에 대한 라이클리우드를 이렇게 그 확률 맵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까지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틸 외에도. 네. 정답은 이제 히스토패솔로지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고 판단하신 거죠. 네. 그래서 어노테이션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지금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어노테이션을 다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들을 뭐, 콜론 캔서나 이런 경우에는 한번 지금 활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들께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신 겁니다. 영상 스케일하고. 그쵸, 그쵸.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요. 사실 브레인 쪽에서는 굉장히 매칭이 어렵고, 사실 일부 국한적인 케이스, 예를 들면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나 이런 데서는 이제 패솔로지하고, 영상하고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 가능한 영역이라, 그런 영역부터는 지금 이제, 실제 스파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연구 자체는 굉장히 이제 러프하게 일부의 샘플을 가지고 나머지를 그냥 예측한 정도 수준의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틸 외에도 이제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 이 스테이터스도 이제 이미 이건 이제 위암에서 본 것들을 이제 네이처 메디슨에 2019년에 나왔던 페이퍼인데요. 이렇게 이제 MS 인스테빌리티가 높은 그룹과 아주 스테이블한 그룹들을 이제 이렇게 히스토패솔로지 영상산에서 이제 이 패치 베이스드로 이제 구분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패치 베이스드로 구분해 준 것들을 갖다가 후에 이제 인퍼런스 할 때 역시 패치 베이스드로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베이스드로 이제 인퍼런스를 하면서 이렇게 맵으로 만들어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MSS 스테이터스도 그냥 있다 없다, 그냥 스테이블하다, 인스테이블하다 정도가 아니라 스테이블하면은 스테이블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정량화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이제 정량화된 지표들이 각각의 이제 저희가 면역 항암 치료에 기존에 이제 바이오마커들로 알려졌던 이제 CD8 플러스라든지 PD-L1 익스프레션 같은 것들과 코릴레이션이 있다까지도 이제 검증한 이런 연구들도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도 이제 콜론 캔서나 이제 위암 케이스에 대해서 비슷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해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엔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한 40여 명, 50여 명 되는 이제 명역 항암 치료 환자군에 대해서 이제 반응 예측을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퀀티피케이션을 우리가 CT 텍스처 피처를 가지고, 이거는 클리브랜드 클리닉 옆에 어디였죠? 대학 이름을 까먹었는데, 케이스 웨스턴 대학에서 이제 진행한 연구고요. 이거를 이제 CT 텍스처 피처를 가지고도 코릴레이션을 봤던 연구들, 그 외에도 이제 기존에 우리 할랄리 피처 외에도 이 그룹에서 이제 콜라지라는 피처를 활용해서 이게 그 안에서의 영상단에서의 그레디언트로 이제 레더윙 피처를 뽑는 건데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지오스파셜하게 굉장히
리치한 인포메이션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인포메이션이 국지적으로 어떠한 그 이제 재발의 가능성이라든가 어떠한 이제 그 인베시브니스, 이제 subsolid 노즐에 대한 인베시브니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이제 바이오마커로서 이제 기능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피체들을 같이 한번 활용해 보고자 지금 셋업을 하고 있고, 위암과 대장암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현재 이제 지노믹단에서 연구가 많이 되었고, 히스토패솔로지도 누구나 이제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 위에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지노믹 데이터들, 히스토패솔로지 영상 그 데이터들이 어떤 샘플링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더 리치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영상단에서의 이제 그런 프리딕션 같이 가져오고, 물론 이제 영상만 가지고 저희가 그걸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노믹 데이터나 히스토패솔로지 데이터에서 기반한 바이오마커를 일단은 받아들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코릴레이션 맵, 영상단에서의 또 코릴레이션을 같이 봐서 우리가 어떤 디지즈의 서타입이나 프로그노시스 리스폰스 액측 등에 우리가 좀 더 이제 보조적인 이제 에디드 밸류를 줄 수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을 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셋업하고자 하는 이제 랩 자체의 스코프는 일단은 뭐 지노믹 데이터나 데이터 사이언스, 스태티스틱스 영역에서의 그 기초적인 사이언스는 뭐 제가 다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저희 연대 내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할 수 있는 팀도 있고, 지노믹 데이터 뭐 김상호 교수님, 뭐 스태티스틱스 뭐 정인경 교수님이나 이제 한경화 박사님 등등 도움을 얻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이미징 분석을 이제 제가 도맡아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갖추는 것부터 해서 이거에 대한 분석 모델들, 그리고 우리가 그 분석 모델이 그냥 그 영상 판독, 어떤 이제 바이오마커를 찾았다에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으려면은 결국 이제 임상과랑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저리 파트나 넷과 레디션 온콜로지 파트와 협업을 해서 어떤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디컬 이미징 인포메틱스를 하고자 하는 게 제 연구 스코프이고요. 딱 이제 집중적으로 과학자로서 이제 그 도전을 하는 것은 셋업을 하는 것은 이 영역이고, 그 외에 제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이 이미징 사이언스 영역까지를 제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셋업을 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또 데이터 플로우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해서 어떤 모델을 트레이닝해서 AI 알고리즘을 얻고, 우리가 이제 이 알고리즘이 어떠한 영상 판독을 잘 한다, 못 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이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게 전주기적으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이 모델을 활용해서 디플로이된 모델이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에 활용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프로그레스티브 바이오마커를 찾았는데 그런 바이오마커로 우리가 환자를 스트래티피케이션하고 실제로 이제 약을 줬을 때 이 환자가 어쨌든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전주기적인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모델에 대한 피드백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AI 알고리즘이 전향적으로도 검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일부 온콜로지 위주로 해서 임상과들과 협업을 통해 지금 이제 구축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면역 항암 반응 자체도 우리가 이제 그런 프리딕션 모델이 예측한 결과들과 함께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들이 쌓이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N수가 적지만은 그 모델들이 이제 활용이 되면은 이제 좀 더 이제 리거러스한 연구들이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 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이 방면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연구는 딱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이제 온콜로지입니다. 그래서 온콜로지 쪽에서는 이제 그 뇌 영상, 이제 뉴로 온콜로지를 하나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콜론 캔서와 이제 그 게스트릭 캔서를 하고 있고요. 심장은 이제 그 계속 말씀드렸던 클리메드 클리닉과 이제 특히 이제 일부 질환, 이제 마이트랄 밸브의 이제 리걸스테이션 환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4D 시내 영상상에서 어떠한 이제 그 이제 그 카디악 모션의 어떤 비정상적인 패턴을 저희가 파악함으로써 그 심장 기능의 어떤 리모델링을 파악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CMR 영상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약제를 활용하고 우리가 이제 환자 치료한 군은 현재로서는 한 100명 단위, 한 200명 정도 안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적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서타입을 구분해서
인공지능으로서 이제 서타입을 이제 저희가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의 뭐 unsupervised 개념의 서타입 구분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걸 전향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약제 반응에 대한 그 반응 효과까지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전향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지도 학습까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에 대한 성능 검증을 후향적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전향적으로 시도도 해보고 그 전향적 데이터를 다시 전주기적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그 지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개인 기초 연구로 이제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그 전향적 연구를 하기 위한 이제 IRB랑 이제 그 R01 이제 그랜트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어서 이제 실제 이제 만들어진 모델 가지고 전향적 예측 검증을 이제 해볼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내년쯤 되면은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또 준비해서 실제적인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좀 공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 임상에 활용을 해드리기 위한 그 인공지능 연구로서 이제 어떤 연구들이 좀 이제 진행이 돼야 될지를, 그리고 제 연구실에서도 어떤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할 건지를 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들도 그 잘못을 하면은 그 다 자책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자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결국은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책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인공지능도 어쨌든 완벽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그 알고리즘 시스템을 같이 이제 사람과 함께 녹아들어서 하고자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자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결국은 이제 그 인터프리터블, 익스플레이너블 AI가 가능한 시스템이 우리가 계속 이제 말로는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어, 결국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실제 임상에 활용하기 때문인데, 그 임상에 활용했을 때 우리가 환자가 어떠한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로 우리가 판단을 해줬는데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는 잘못됐을 때죠. 그렇죠? 환자가 잘못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그 자마의 그 작년에 나왔던 리뷰 페이퍼에 나왔던 이제 그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 임상에 활용을 했을 때 이제 의사들의 라이어빌리티가 어느 수준에서 이제 적용이 될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분석한 표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환자가 잘못돼 있을 때고요. 이제 페이션트 아웃컴이 뭔가 문제가 잘못됐을 때 이제 의사들에 대한 라이어빌리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어떤 AI 시스템이 스탠다드 오브 케어를 레코멘데이션 했는데 의사가 어떠한 이유로서 그걸 리젝션 했을 때 환자가 나빠진 경우, 혹은 AI가 왠지 모르겠는데 스탠다드 케어를 레코멘데이션 하지 않았고 근데 의사들이 그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활용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 결국 이제 핵심은 이제 피지션 액션입니다. 그래서 피지션이 어떤 AI 레코멘데이션을 보고 이거를 팔로우 할 것인가, 리젝션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는데, 결국 이걸 할 거면은 우리가 어떠한 모델에 대한 신뢰성 자체를 정량화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인터프리터블한 결과를 내줄 수 있어야 우리가 이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그 머신러닝 팀이 의료진이 잘 모아준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공학자가 만든 모델이 배튼 결과를 가지고 의료진이 그냥 프리딕션을 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저희의 역할이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에 대한 인터프리터빌리티를 확보해 드리고, 이런 인터프리터빌리티 상에서 의료진이 검증된 프리딕션, 베리파이드된 프리딕션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이제 휴먼 익스피리언스까지 녹아들은 이제 좀 더 이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어떤 프리딕션을 결과를 낼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됐을 때 뭔가 휴먼 인스펙션, 이 인스펙션을 통해서 뭔가 모델에 대한 임프루먼트할 여지가 있을지를 우리가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인터프리터블 머신러닝 자체가 써야 된다. 이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익스플레이너빌리티, 인터프리터빌리티 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워딩을 이제 구분해서 써야 되고요. 익스플레이너빌티는 이제 그 Y에 해당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렸는데 나이가 듦에 따라서 어떤 수축 기혈압,
수축기 혈압이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이건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한다 하면은 간단하게 리니어 모델을 써서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 있겠죠. 선형적으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수축기 혈압이 증가한다 이렇게 선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모델 자체를 인터프리터블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나이라는 피처와 수축기 혈압이라는 아웃컴이 선형적 관계에 있다는 아주 해석적인 모델이 되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explainability 이게 왜 그러냐를 설명하는 것도 다른 층의 문제죠.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면 수축기 혈압이 증가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 어떤 뭐 동맥에 경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why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모델단에서 이런 Y를 얘기해 주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어떤 도메인 난리지가 좀 더 녹아들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모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거는 어려운 영역이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인터프리터빌리티 모델상에서 확보한 인터프리터빌리티 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덧붙이는 수준으로 지금 이제 모든 페이퍼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이런 익스플레너빌리티 자체도 많은 데이터 어쨌든 도메인 날리지 자체도 우리가 데이터로 이제 아카이빙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익스플레너빌리티도 모델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은 있지만 현재 기술로서는 인터프리터빌리티를 확보하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되는 수준. 인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영상단에서 인터프리터빌리티를 확보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어떤 이제 액티베이션 맵, 사일런스 맵을 통한 이제 로컬 인터프리테이션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강남세브란스 김성준 교수님과 연구했던 이제 발목에 대한 관절염 그레이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예를 들어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이 친구가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이런 이제 구분들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어떤 특히 이제 CB1 그룹에 대해서는 AUC 0.96까지 잘 구분해 준다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모델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은 이 사이 조인트 산의 간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연골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익스플레이너블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모델 자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는 얘가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했고 이 부분에 지금 저희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이제 설명 가능성이 있겠다 이 정도를 판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수준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좀 더 정교하게 디자인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라임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이 라임 자체의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은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프로블럼 스페이스 상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우리가 일일이 해석적으로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뭐 예를 들면 이런 선형적인 모델들 혹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같은 아주 해석적인 모델들을 가정을 해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 내에서 이 간단한 선형적인 모델이 어떤 해석을 낳는가 이런 이제 결과적인 해석으로서 우리가 이제 해석 가능성을 좀 더 확보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두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런 정도의 해석 가능성을 저희가 공학적인 단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이제 좀 더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해석 가능성을 붙이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이제 어텐션 문제입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 어텐션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한동안 이제 머신러닝 AI가 확 뜨니까 열심히 같이 이제 재밌게 잘 놀았죠, 그렇죠? 좋은 시간을 다 보내다가 이제 블록체인이 뜨니까 이제 한눈을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빠 나한테 집중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한눈 팔지 마라고 얘기를 할 텐데 머신러닝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텐션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많은 모델들이 이제 실제로 이 어텐션을 간과해서 성능은 좋으나 이제 어떠한 이제 실제적인 활용의 가능성을 이제 제한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김남욱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연구 결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카디오메갈리 하셨던 굉장히 초기에 굉장히 잘 만드신 시스템인데 그때 레포트 해주시기로 그래가지고 이런 사일런스 맵 같은 것 봤더니 프리딕션이 이런 서지컬 와이어 같은 이제 아주 보조적인 물론 이제 아주 이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카디오메갈리 판단을 하는데 신장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보고 판단했다 이런 모델들 그리고 옆에 있는 연구 결과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입원 환자, 이제 그 인페이션트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환자가 퇴원한 후에 3년 뒤에 이제 이 환자가 살았을까요? 이제 이스파이어 했을까요? 이거를 한번 맞춰보는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연구를 할 때 가설이 몇 가지 있었겠죠. 하여튼 뭐 입원해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뭐 랩 테스트나 영상 테스트들을 레디올로지컬 테스트도 했을 텐데 그 위에서 뭔가 이제 바이오마커가 발견이 돼서 그 후에 이제 그 모탈리티를 이제 프리딕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텐데 물론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찍기 수준 이상으로는 그 후에 3년 뒤에 모탈리티를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럼 이 모델이 뭘 보고 판단했을까? 인터프리터빌리티를 확인을 했더니 재밌게도 이 모델이 주요하게 이제 판단에 활용한 인자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랩 테스트가 진행이 됐는데 그 랩 테스트가 오더가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랩 테스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일과 중에 들어가지 않고 뭐 갑자기 어느 뭐 새벽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그 오더가 들어간 시간 자체가 중요한 팩터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새벽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으니까 뭐 랩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따지고 들어서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확보해 보면은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을 보고 판단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모델 자체가. 이런 어텐션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단에서도 이런 이제 인터프리터빌리티 를 봤을 때 어텐션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확보를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레이블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드 레이블을 줘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레이 상에서 폐질환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 엉뚱하게 이 배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목을 본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폐질환에 집중하기 위해서 폐 부분을 이제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마스킹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데 이런 이제 하드 레이블 자체도 사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위크 레이블 뭐 점만 찍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박스 레이블이라도 쳐줘가지고 어텐션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고도 이제 모자라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셀프 어텐션 모델들, 하드 레이블 없이 모델 자체가 이제 셀프 어텐션 할 수 있는 모델들, 물론 이제 글로벌 브랜치 당에서 우리가 기존에 학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학습을 하는 거죠. 어떤 어노테이션, 추가적인 어노테이션 없이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로컬 인터프리테이션을 해보면서 모델이 어텐션한 영역에 대한 그런 이제 이제 컨센서스, 어떤 이제 모델이 특별히 엉뚱한 데를 봤다 이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컨센서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 모델 전체 전반적으로 어텐션이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일런스 맵이나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제 그 모델이 추출한 어떤 피처단에서의 그 이제 레이턴트 피처가 어떠한 이제 그 프로블럼 스페이스 안에서 잘 모여 있을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셀프 어텐션이 잘 된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델들도 저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사실 같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모델의 퍼포먼스도 올릴 수 있지만 모델에 대한 그런 릴라이어빌리티도 저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이제 많이 고민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또 사람들도 이제 가방끈이 길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네요. 굉장히 저희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저 같은 이제 그 가방끈이 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희소식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도 결국은 이제 가방끈이 길어야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제 생각에 키워드는 메탈러닝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메탈러닝이 굉장히 핵심적인 알고리즘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결국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개발한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자동 진단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특정 폐질환과 정상군을 구분하는 이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 환자의 영상에서 폐렴이냐 아니냐, 폐렴이냐 정상이냐, 혹은 폐결핵이냐 정상이냐 이런 연구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임상 상황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특히나 뭐 어떤 건강검진 데이터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렴.exe, 폐렴 진단.이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판단을 했는데 애가 폐렴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결국은 폐결핵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폐암일 수도 있고 폐결핵일 수도 있는데 애는 어쨌든 폐렴이 아니다만 진단을 해준 거잖아요.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우리가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각각의 모델들을 다 학습시켜야 되는데 뭐 폐렴 어 학습하는 모델 하나만 해도 뭐 만 장, 수십만 장을 집어넣고 학습을 시키고 몇 달씩 걸려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떤 퓨전 러닝 혹은 또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태스크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메타 인지, 메타 트레인이 된 데이터를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어 이제 메타 러닝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메타 트레인이라는 거는 이제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사람이 배우는 것처럼 배우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메타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사자 그림을 보고 이게 사자다라고 배울 때 사자 그림을 뭐 100장 뭐 1000만 장 이렇게 깔아 놓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진 하나만 보고서도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다른 그림들과 어 이게 다르구나. 내가 코끼리도 알고 코알라도 알고 원숭이도 아는데 이걸 보고 사자라고 하는데 뭐가 좀 다르네? 그럼 이게 사자라고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기존에 어떤 폐렴과 기타 폐질환 증상군 이런 구분을 하기 위한 목표 태스크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다른 태스크들을 메타 트레인하는 이런 이제 메타 트레인 과정을 거치고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목적하는 태스크를 학습시키는, 그리고 우리가 이 목적 태스크를 달성하기 위한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액수 자체도 적은 샘플로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 목적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반응 평가 검증해 본 그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결핵군 안에서도 액티비티와 이제 인액티비티 굉장히 사실은 이제 굉장히 컨코던스가 있어 가지고 구분이 쉽지 않은 케이스이긴 한데요. 일단은 액티브 TV 자체를 다른 이제 기타 질환들과 분별을 잘하는 이제 메타 트레인을 시킨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인액티브 TV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켰더니 굉장히 이제 그냥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시킨 것보다는 감별을 나쁘지 않게 하더라.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해서 이제 저희가 휴먼 리더들과의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도 이제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 외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모델들을 활용을 하고 연구단에서 이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여기 이 그림에서도 똑같이 스타킹을 얘기하고 있지만 애는 뭐 스타킹 하나 달라고 했지만 애가 봤을 때는 "너는 다리가 4 개니까 스타킹 4개 달라고 해야지." 이런 이제 언어의 통일, 어떤 형식 표준과 지적 표준 다 같이 가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표준을 사실은 또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의료 인공지능 연구를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또 아까도 드렸다시피 어떤 임상 환경을 위해서 전주기적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표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상 데이터 자체도 영상 모달리티부터 텍스트 거치고 우리가 이제 AI 시스템에 대한 뷰어 인터페이스, AI 시스템을 거치고 또 데이터 허브가 따로 있죠. 그쵸? 이런 것들 다 종합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 이제 돌아다니는 데이터들에 대한 흐름상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형식 표준과 질적 표준들이 있어요. 어 또 이거를 이제 워크플로우 상에서 AI 시스템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도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단계부터 모델 디플로이먼트, 모델 밸리데이션 단계, 디플로이먼트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한 어떤 스페시피케이션 이제 정하는 단계에서 각각의 이제 태스크들마다 저희가 어떤 표준적인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프리퍼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어노테이션은 어떤 형식 표준을 따르고 또 질적으로도 특정 질환군에 대해서는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할 때 이런 표준을 따라야 된다. 이런 기준들도 저희가 마련하지 않으면은 어떤 획일화된 이제 범용적으로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한 연구를 지금 좀 수행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과제로 좀 출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만들어진 모델, 사실 2단에서의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표준은 이제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 앞 단계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단계와 또 데이터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모델에 대한 밸리데이션 단계, 우리가 또 결국은 이 밸리데이션과 프리퍼레이션 둘 다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단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도 우리가 어떤 표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환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가,
어떤 샘플링 바이어스나 스펙트럼 바이어스가 없는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 매트릭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이 질환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간암, 관상동맥 질환 같은 이제 안전성 유효성 평가 항목이 필요한 경우들을 저희가 이제 그 CT 영상상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뇌경색이나 폐암, 폐결핵, 유방암에 대해서 각각 엑스레이, MR, CT에 대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 그리고 데이터셋과 함께 그런 이제 이밸류에이션 인덱스를 줘서 이제 가이드라인, 어떻게 평가를 하면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준비를 해서 지금 그 현재 단에서는 공면은 어, 굉- 네, 굉장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실제 또 이제 태스크가 또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으면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유즈 케이스 시나리오가 있으니까요. 각각의 서비스 활용 시나리오에 따른 뭐 자동 진단 보조도 있지만 데이터 기반의 CDSS도 있을 것이고, 뭐 음성 인식을 통한 뭐 의료 정보 기록, 뭐 이제 실제 뭐 3D 의료 프린팅에서는 뭐 수술용 임플란트냐, 아니면 뭐 이것들을 또 데이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프린팅 클라우드 서비스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유즈 케이스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우리가 표준화 항목들을 이제 총 이제 구축된 개발 표준 72종과 공백 표준 118종을 이제 구분을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표준들이 필요할 것이다. 각각의 이제 워크플로우 상에 돌아다니는 데이터 상에서 어떤 이제 표준이 필요할 것이다를 다 일일이 한번 정해봤고요. 그 위에서 이제 하나하나 표준을 정하는 게 이제 앞으로 작업이 될 텐데 굉장히 지난하긴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신경 쓰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매시브한 데이터가 돌아다니는 환경 위에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제 그 보고서를 제가 에트리와 함께 작업을 해서 발간을 했으니까요.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델을 만들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이제 그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얘기할 때 내가 그 지나가듯이 어떤 모델에 대한 컨피던스가 정량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모델이 1.0의 확률, 그러니까 100%의 확률로 이 영상은 어떤 질환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델이 말한 100%, 그 100%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또 고민이 되거든요. 이게 진짜 100%일까? 이거를 이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이 이 환자 영상을 봤더니 한 0.7%, 0.7의 확률로 그러니까 70%의 확률로 특정 질병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럼 이 환자가 실제로 질병이 있을 확률이 70%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결국은 잘 캘리브레이션 된 모델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보통은 이제 모델을 만드시다 보면은 이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대부분은 굉장히 오버 컨피던스하는 모델을 만들게 돼요. 어, 아니 뭐 아니면 도죠. 이제 우리가 굉장히 디스크리미네이트 피처를 쓰게 되면은 어떤 매트릭도 그렇게 로스 펑션을 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컨피던스가 낮으면은 정말 낮은 애들이고 높으면 정말 높은 애들이 있을 확률이 있는데, 이 그레이 존 안에서 애는 좀 약간 아리까리한데 이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는 모델을 만들어요.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모델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모델의 컨피던스가 그대로 실제 뭐 이제 질환이 있을 확률이라든지 뭐 특정 확률과 매칭이 되는 잘 캘리브레이션 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베이스드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밑에 제가 그 아카이브에 있는 페이퍼를 하나 이제 레퍼런스 해드렸는데, 뭐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단에서의 이제 그런 이제 포스테리어를 보는 로스 펑션 위에다가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한 프라이어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어려운 데이터,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데이터면은 에너지가 높은 거고, 이제 좀 쉬운 데이터, 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제 그
갖고 있는 데이터 이제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이제 정규 분포 안에 확 들어가는 데이터는 굉장히 에너지가 낮은 데이터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상의 에너지를 정의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클래시케이션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모델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활용을 했던 그 심장의 그 이제 좌심실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모델이 어느 정도의 컨피던스를 가질 것인가. 기존에 우리가 유닛 베이스드로만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이 바운더리가 아리까리한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하면 이 바운더리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의 성능이 좌우가 되는데 이 모델은 바운더리에 굉장히 오버 컨피던스한 모델이 만들어져요, 보통.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바운더리에서 아리까리하면 어디가 아리까리한지를 우리가 어서서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로 하면은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는 전체 다이스 그러니까 그 모델의 그 성능 자체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 모델이 뭔가 이제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정량적으로 보여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 의료진이나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도 아 이거는 좀 뭔가 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휴먼 어노테이션으로 좀 더 이제 리파인할 수 있다거나 이런 데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또 궁극적으로는 이 모델 자체가 언서더티 높은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을 좀 더 이제 정교하게 함으로써 좀 더 이제 좋은 높은 성능의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드는 스스로 리파인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드는데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재밌는 이슈가 되고요. 하여튼 좀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공학 사이드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 선생님도 아시는 저희 이제 그 내부에 조직이 있습니다. 그 CCIDS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저도 어느새 그 한 두세 명 연구원들과 진행 작업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한 일곱 여덟 명의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이제 좀 재밌게 작업을 해보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영상의학과의 많은 선생님들과 또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모달리티에 대한 이제 전문가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그 임상과들과 협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레스티브 바이오마커들 이런 것들을 찾는데 이제 좀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아산병원의 이제 이제 의료영상 진흥 실현 연구실과도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나옥 교수님께서 여기 이제 이중 교수님께서 같이 참여하셨던 이 교과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뭐 많이 팔린다고 제가 뭐 저희가 그 인쇄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고 제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공부하시기에 특히나 이제 입문 과정에 계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제작을 했으니까 많이 또 이제 기술적으로는 또 이제 공부하실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